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주니쌤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네,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36번부터 50번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51번부터 80번까지 이제 풀 텐데요. 그것도 이번도 역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리고 풀어갈 겁니다. 첫 번째 51번부터는요. 체의 변경과 이동 돕기가 나와요. 몇 문제? 5문제가 나옵니다. 이 파트도. 그래서 55번까지 과정인데요. 51번 첫 번째 보시면 침대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자, 왼쪽 편마비니까 밑줄을 꺼놓을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데요.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니까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 마비가 있으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과정을 다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항상 체의 변경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대상자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겁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돌리고자 하는 쪽, 그리고 선생님이 체의 변경을 하고 싶은 쪽 위치를 선정합니다. 위치 선정. 거쪽에 서 있는 거죠. 선정.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선생님이 이제 위치를 딱 잡았어요. 오른쪽이 오른쪽, 왼쪽이 왼쪽에 딱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를 만지셔야겠죠? 체위 변경을 해야겠죠? 그러기 전에 몸을 가지런하게 하고 손이 막 나풀나풀 거리거나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면은 이동하는 거나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단정한 자세를 해주기 위해서 신체 정렬을 시작합니다. 뭐 신체 정렬이라는 거는 가슴에 손을 포개고 그리고 몸을 다리를 모으고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을 가지런히 움직이기, 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 인다, 뭐 이제 체위 변경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고요. 그리고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마지막에는 편안한지 편안하게 이게 자세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주변을 정리하고.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인사하는 거 너무 첫 번째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아시겠고. 그 다음 위치 선정. 자, 우선 인사하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선생님들, 인사하는 게 없네요. 자, 근데 요양보호사의 위치 선정. 어디예요? 이게 1번이네요. 오른쪽에 선다. 위치가 오른쪽이네요. 네,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오른쪽에 서야겠죠. 돌리고자 하는 쪽에 선다 해서 체위 변경 제가 개념 강의를 정말 자세하게 찍어서 제가 영상에 올렸거든요. 선생님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강의 시청하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라가 먼저니까 4번하고 5번 중에만 고르시면 돼요. 1번, 2번, 3번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가 먼저냐, 나가 먼저냐를 따져셔야 되는데요. 가부터 볼까요?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한다? 선생님들, 편안하게 한다.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으로 가야 돼요. 맨 마지막. 4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가 맨 마지막이네요. 그쵸? 그러면 답은 5번이라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해서 가지런하게 해서 움직이기 아주 편한 자세로 놓았습니다. 신체 정렬을 했죠. 그래서 2번이 두 번째가 나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다는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해서 몸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체위 변경을 하고 있죠.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를 따져서 숫자를 다 걸러내시고 그거 2개를 가지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해서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 봅시다. 앞으로 저랑 계속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정말 몇 초면 풀어요. 네, 일일이 다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순서 찾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이라고 했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반자이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스물스물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아니요, 베개를 대어주는 거 아닙니다.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주는 거는 이 발등의 근육이 이완이 돼가지고 풋드럽이라고 하죠. 펴져 버리는 경우. 그럴 경우는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병원에서나 이제 마비 대상자분들,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요양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답은 아니에요.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2번이죠.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가 여기 밑에 다리 쪽을 침대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어때요? 내려오는 게 조금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주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2번이에요. 3번,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아니죠. A자로 받쳐주는 거죠. 4번, 머리 쪽 침대를 더 올려버리면은 더 빨리 내려가겠죠. 각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선생님들 이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자위에 해당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나요?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준다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확한 표현은 2번입니다. 그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확히 풀 수가 있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자, 또 순서가 나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밑줄. 오른쪽 편마비면 어디가 정상이에요? 오른쪽 편자 지워버리세요. 오른쪽 마비네요. 그러면 왼쪽이 정상. 그쵸? 왼쪽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휠체어 이동시키는 순서를 옳은 것은 이제 왼쪽이 정상이신 분을 휠체어로 타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휠체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선생님들. 가서 바짝 붙이거나 비스듬하게 붙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정상인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휠체어를 대상자 침대 왼쪽에 30도에서 40도 각도가 되게 한다. 그쵸? 이게 첫 번째예요. 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자,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왼손이 정상이니까 팔걸이를 잡게 해요. 팔걸이를 잡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먼쪽 팔걸이. 휠체어 먼쪽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그쵸? 그래서 라가 1번이니까 4, 5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를 걸 거냐 나를 볼 거냐를 먼저 선택했는데 저는 다를 먼저 봤더니 팔걸이를 먼저 잡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봐볼까요?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자, 선생님들 휠체어 발 받침대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펴가지고 발을 올려주는 거는 이미 다 앉히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여기 두 번째는 당연히 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를 보시면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앉히고 나서 발 받침대에 발을 올려준다. 그래서 라 1번으로 먼저 골라서 이 두 개 중에 비교를 했더니 다가 먼저고요. 나가 마지막이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항상 첫 번째가 뭐냐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1번이 뭐냐를 고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 두 가지 나머지를 다 버리고 두 가지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눈으로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 다음
좀 지울게요. 54번 보겠습니다. 54번 같은 경우는 보행기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도울 거냐 했는데 오른쪽에 다리가 힘이 없대요. 다리가 약한 게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보행기 이동할 때 순서는 자, 약한 다리와 건강한 다리가 있죠. 그러면 보행기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행기 이용할 때는 보행기랑 약한 다리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온다. 그 답이 되는 게 약한 다리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힘이 없는 거.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그래서 왼쪽 다리.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거 외우는 거 보행기랑 약한 다리가 동시에 가죠. 지워버려 버렸네요. 지우고 다시. 보행기랑 약한 다리가 동시에 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다리. 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보약을 먹어요. 보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해서 보행기랑 약한 다리, 그래서 오른쪽 다리죠. 보행기랑 오른쪽 다리가 같이 간다. 그리고 나중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온다 해서 5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행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하는 방법, 보행기를 선택하는 방법, 고무가 닳았는지, 손잡이는 멀쩡한지, 그리고 흔들리진 않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55번.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선생님들, 이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선생님의 자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정렬이죠. 신체정렬 그 일반적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이거는 우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신체정렬에서 사람을 이렇게 제가 또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 돌을 든다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두 다리가 모아져 있어야 돼요? 벌려져 있어야 돼요? 들기가 벌려져 있어야,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어야 선생님들이 힘을 줄 수가 있겠죠. 발은 넓힌다. 대신 넓히는데 똑같이 나란히 넓히는 게 아니라 앞쪽 한쪽 발이 앞으로 살짝 나오게 해야 지지면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면 무릎이 있습니다. 무릎은 굽혀요. 무릎은 구부린다. 무릎은 굽혀요. 그래야 내 무게중심을 낮게 하고, 그리고 딱 서 있으면은 낮은 것보다는 딱 서 있는 게 더 불안해하고 중심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릎은 굽힌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양쪽 다리에 힘을 줘야 돼요. 자, 역도 선수들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 구부리고 다리 쫙 벌리고 허벅지 다리 힘을 딱 주죠. 그렇죠? 힘을 준다. 자, 그 다음에 허리는, 역도 선수들 허리 어때요? 허리를 이렇게 딱 구부중하게 하던가요? 아니죠. 허리를 펴요. 허리는 편다. 허리는 편다예요. 구부린다 틀립니다. 구부리고 무거운 거 들다가 선생님들 디스크 나와버려요. 추간판 탈출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엄청 아픕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돌려서 이쪽으로 가시면 팔이죠. 팔.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손을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물건을 들 때 가슴 쪽으로 딱 가까이 잡는다. 물건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되고요. 높이는 가슴과 허리, 이 가슴과 허리 사이로 물건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근육을 사용하면은 힘이 안 받겠죠. 그래서 큰 근육을 사용한다. 큰 근육을 사용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까지 사용했으니까 선생님들 어때요? 어때요? 이제 힘들겠죠? 힘드니까 어떻게? 휴식을 취합니다. 자, 이 과정. 오른쪽부터 쭉 도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발, 무릎, 그리고 이 다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물건을 들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물건을 잡고, 근데 그 물건을 가까이 잡는데 가슴과 허리 위치가 딱 좋고요. 큰 근육을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도 쉬어야죠. 그다음 휴식을 취한다. 이거 그림을 선생님들 연습장에다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풀리죠. 1번부터 5번, 55번 문제가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발을 모으면 된다 했어요? 아니에요. 2번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순간적인 빠른 움직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죠. 무거운 물건을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쳐요. 안 됩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3번 허리를 굽히면 된다 했어요? 안 돼요. 편다 했어요. 그리고 4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양쪽 다리 모두의 양쪽 다리에 힘을 실어야 된다 했어요. 틀리고.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요.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서 어떻게 지지면을 넓힌다 해서 다리를 넓힌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그림을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리죠? 이제 36번부터는 네, 36번부터 네, 여기서부터는 감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자, 잠금 장치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 어디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냐? 휠체어의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 그쵸? 구조. 그럼 잠금 장치의 위치를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잠금 장치. 어디예요? 잠금 장치가 브레이크. 이거죠. 자, 그러면 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잠금 장치는 어디를 지금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바퀴를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쵸? 잠금 장치가 뭐 의자를 고정시키나요? 아니잖아요. 바퀴를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큰 바퀴, 가예요. 가. 이해되셨나요? 이 바퀴를 딱 눌러줘가지고 바퀴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는 뭡니까? 라는 여기 구조물인 이 받침새예요. 받침새. 아시겠죠? 받침새라 해서 튼튼하게 그냥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적어드릴까요? 라는 받침쇠. 네. 이건 앞바퀴죠. 앞바퀴, 뭐 작은 바퀴. 자, 교과서, 표준교재 교과서 이 내용은 표준교재 290페이지에 있는 휠체어 내부 구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57번 문제는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어요.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자, 선생님들 탈수가 뭐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 부족.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그 수분을 보충하고 공급받으려고 막 땀을 분비를 안 하고 소변을 안 보고 밖으로 최대한 물을 안 내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안 그래도 부족하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식욕이 증가합니까? 선생님들 탈 수 있으면 막 열이 나고 식욕이 증가하지 않아요. 틀렸죠? 자, 2번이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감염이 있다 해서 감염의 증상이 피부 발진이니까. 그런데 감염이 있다고 해서 피부 발진을 고르시면 안 되죠.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탈수 증상을 고르셔야 돼요. 탈수 증상.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함정의 문제 빠지지 말고 조건이 탈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3번 갈증이 당연히 목이 엄청 마르겠죠. 물이 부족하다니까요. 몸에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갈증이 증가해요. 그리고 전신 부종은 몸에 물이 많은 거예요. 몸이 부어버리는 거는 몸에 물이 많아서 땡땡 부어버리는 거죠. 삼투압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건 부종은 틀렸어요. 반대죠. 5번이 정답인데요. 소변의 횟수가 감소해요. 화장실 가는 게 감소한다는 뜻은 뭐냐? 방광에서 수분을 계속 흡수를 하는 거예요. 수분을 재흡수해요. 수분을. 네, 콩팥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변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분비물 감소가 돼 있고요. 뭐 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탈수가 되는 이유는 또 감염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물설사를 많이 하면 또 탈수가 돼요. 그쵸? 그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자, 선생님, 낙상이라는 거는 과거에 뭐 떨어진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이렇게 부잡스럽다던가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신다던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만히 계신 분들은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러니까 마비잖아요.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에요. 자, 2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죠.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완전히 이게 뭐죠? 정답을 박아버렸네요. 낙상 경험이 있는 것도 맞지만 기립성 저혈압은 뭐예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증상이. 이렇게 사람이, 선생님들도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다 보면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때요? 앞이 까매지고 어지럽고 움직일 수가 없겠죠. 힘들죠. 그걸 기립성 저혈압이라 한데, 피가 중력에 의해서 밑에 깔려 있다가 일어나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막 돌아다니면은 당연히 넘어지거나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가만히 피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때까지, 순환이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셔야 돼요. 자, 2번 2일 전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네,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침상 안정 중이래요. 그래서 아니고요. 호르몬 제제라는 복용 중이나 이거랑 낙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9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 옷에 불이 붙었어요. 네,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이거는 화재 시 탈출, 건물 탈출할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이에요. 젖은 수건. 이해되셨나요? 네. 습하게 물이 묻은 수건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이거는 바람을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불면은 불 더 나라고 지금 하는 거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이거 안 돼요. 물론 불이 붙자마자 얼른 이렇게 벗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들 그 화재 그 응급처치에서 배웠듯이 지금 옷이 불에 녹아가지고 있는 것을 벗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되고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그러다가 벗다가는 살점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벗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4번이 정답이죠. 선생님들 두 손으로 얼굴을 얼른 가리고 바로 누우셔야 돼요. 모래나 바닥에 뒹굴면서. 너무 빨리 도시 마시고, 이때 진짜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산소 차단.
네, 뒹구셔야 돼요. 뒹굴면서 불을 끈다. 이게 정답이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세상에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네요. 안 됩니다. 틀렸고요. 불이 났을 때도 선생님들 절대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되고 지진 이런 거 났을 때도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네,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밑에 층에 불이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에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60번 씹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이에요. 씹기, 씹을 수가 없는 거죠. 1번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선생님들, 큰 숟가락을 사용하면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양이 많아지니까 큰 숟가락은 불편해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섭취 요양에서는 턱을 들면 안 돼요. 턱을 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식도가 눌려요. 그리고 기도는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죠. 기도가 넓어져요. 턱을 들면요. 그래서 턱을 들고 뭘 먹거나 선생님들이 약 먹을 때 턱을 들고 꼴딱 삼키면은 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라고 했고요. 먹을 때는 턱을 당기고 먹는다. 틀렸습니다. 섭취요양 파트에서 나온 내용과 짬뽕이 됐죠? 짬뽕이 됐어요. 자, 다음 3번.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너무 오래 앉아있어요. 2-3시간이 아니라 몇 분이에요. 30분만 앉아 계시면 돼요. 30분 정도. 네. 4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채소, 생채소를 먹게 한다. 생채소는 딱딱해요. 그쵸? 그래서 식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걸 씹어 드실 수가 있겠어요? 당근, 양배추. 아니죠. 익힌 채소가 물컹물컹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익혀 드시는 게 좋고요.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해서 소량씩 부드럽게 긁어서 먹는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홍시나 그리고 수박이나 그런 거 메론 같은 거 긁어서 먹으면 이렇게 과육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뭐냐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교과서 61번 문제는요, 교과서를 보셔야 되고 이거 외우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표준교재 386페이지를 보시면요, 386페이지에 7번 보관하기 7번 보시면 모섬유 그리고 겸섬유와 같이 흡수성이, 자, 모섬유, 견섬유와 같은 흡수성이 높은 재질은 방충제와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해서 겸섬유 블라우스 나왔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60%만 맞으면 되니까 굳이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견섬유는 방충제, 모섬유도 방충제를 넣어야 됩니다. 다음 62번 보시면요, 제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이라고 그랬어요. 1번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자, 선생님들 요양보호사의 차량 이용하시는 거 아니고요, 대상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측의 어떤 재산적인 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안 돼요. 자, 2번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아니죠. 어르신이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한 것들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너무 좋죠? 3번이 정답입니다. 미리 확인을 하고 외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대중교통 이용할 것인지, 택시 이용할 것인지, 뭐 지하철 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파악을 해 놓은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 병원이냐, 은행이냐, 뭐 주민센터냐, 이런 것들도 가서 하는 업무들이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간다, 약을 탄다면은 어떤 약을 드시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고, 은행을 간다면 어떤 업무로 가는지, 은행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계좌이체면 계좌이체, 예금이 예금, 대출이면 대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미리 확인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요양보호사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선생님들이 바쁘면은 취소하고 그래요? 요양보호사 일정에 맞춰요? 아니죠. 대상자 일정에 맞춰야 됐죠. 그리고 5번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아니요. 기관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업무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음 63번 보시면요. 치매 약 처방이 바뀐 뒤 치매 약 처방이 바뀌었어요.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약물의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자, 약의 용량을 증량하고 줄이는 거는 누가 해요? 담당 주치의가 하는 거죠. 주치의가 하는 겁니다. 2번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이전에 복용하고 이런 치매약들은 선생님들이 직접적인 제공할 권한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주치의가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3번 증상을 메모하고 병원에 가지고 간다. 어때요 이거? 정답이죠. 관찰하고 또는 뭐 동영상을 찍고 어떤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한 증상을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메모를 하고 하는 것들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가 지금 더 부작용이 심해졌어요. 이런 증상을 보여요. 몇 시 몇 분에 이랬어요. 어제 그랬어요. 밥 먹기 전에 그랬어요.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을 바꾸거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4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지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뭐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의 증상 이런 걸 물어봐도 동문서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5번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관찰만 해요?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걸 해주지 않아요? 예, 선생님들이 이러한 증상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빨리 알려서 치료를 받도록 또는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자, 치매 요양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 환경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 자, 1번 방문은 어두운 색 아닙니다. 밝은 색으로 하시고요. 밤에는 나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아니요. 밤에는 밤인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밤인지 알고 잠을 잘 수가 있고 환하게 되면 낮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3번 1층보다 2층이 아니라 1층이 더 안전합니다. 4번 투명한 유리 또는 그런 것 거울 이런 것도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5번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해서 옷걸이 높이 조절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치매 요양의 그 돕는 방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반복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콧노래까지 부르시네요. 대처 방법은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아니죠. 자, 치매 대상자분들은 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이 있으셔서 하고 있는 행동을 억제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러면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진정시키는데 또 시간이 오히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요, 잘 들어주고 달래주고 진정시켜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치운다, 방해한다, 이런 거 안 되죠.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안 돼요. 이렇게 억제하거나 그만하게 하는 거. 그리고 3번,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이게 불필요한 행동인지 아닌지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치매 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자, 방해하지 말고 중단시키지 말고 그것을 지켜봅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물어본다? 하면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동문서답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은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이걸 드시려고 하네요. 뱉지 않으려고 할 때 올바른 방법, 대처 방법은, 자, 치매 대상자는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달래고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1차원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하셔야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막 설명해 보라고 그러시거나 하시면 그런 돕는 방법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거나 또 강제로 무엇을 막 힘으로 한다거나 다 틀린 겁니다. 1번,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선생님들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자, 좋아하는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2번이 정답이죠. 선생님, 어르신, 어르신이 좋아하는 뭐네요? 이거 드실래요? 저랑 바꾸실래요? 하면서 교환을 하는 거. 그거 주시면 저 이거 드릴게요. 좋아하는 거니까 얼른 그걸 잡으려 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뒤에 서서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이거는 하임리법이 뭐예요? 기도폐쇄예요. 기도폐쇄. 기도폐쇄 할 때, 목이 막혔을 때 하는 거고, 응급처치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임리법은 아니고요. 4번,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뱉으라고 설득한다.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치매 대상자 분들은 단추가 음식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먹을 수 없다 하면은 저 사람이 내 걸 뺏으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죠. 아니고요. 5번,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자, 설명한다. 다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낮밤이 바뀌었어요. 낮하고 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1번, 주변 소음을 없앤다. 자, 계속 졸고 있는데 주변 소음을 없애면은 잠자기 딱 좋죠? 안 됩니다.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밤에 자기 위해서 낮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산책을 한다, 밖으로 나간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네, 이런 것들, 활동적인 것들 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3번 보시겠습니다.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자, 낮인데도 커튼을 친다? 그러면 밤인 줄 알고 또 자야 된다고 치매가 또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우유를 제공하여 자면 안 돼요.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혼자 있게 하면은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분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하네요.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자, 배를 잡고 있네요. 배를. 이게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배설독기에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자, 언어적 표현은 진짜 발음을 통해서 말로써 똥 마려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대변 마려워요, 뭐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 발음이. 근데 비언어적은 말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거. 바지를 내리려 한다던가, 그리고 자꾸 엉덩이를 만진다던가, 속옷을 만진다던가, 그리고 안절부절 못한다던가, 힘들어 한다던가. 그러면 지금 대소변의 어떤 증상, 이제 보고 싶다는 이제 표현이라고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에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배설도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눈치껏 우리가 센스를 발휘해서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데리고 간다가 정답이에요. 자, 지금 대변이나 배설을 하고 싶은데, 어, 거기를 배설을 도와줘야 되는데, 2번,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아니죠. 즉시 지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3번,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아니고요. 4번,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5번, 밖은 위험하니 나갈 수 없다고 한다? 네, 다 틀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배설 관련된 걸 찾으시면 돼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이거 뭐예요? 치매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도둑망상. 그쵸? 도둑망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반지를, 도둑망상은 함께 찾아본다, 손을 잡고 어르신 같이 찾아봐요 해서 의심하지 않게,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찾아본다 예요. 자, 2번은 왜 정답이 아니에요? 반지를 찾아서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선생님들 직접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왜? 갖다 주는 순간, 주워서 갖다 주는 순간 너가 가져갔지 이거 사하면서 막 요양보사님을 도둑으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갖다 주지 마시고 그 주변, 반지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직접 찾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요.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아니고요. 그리고 4번,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5번,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네, 이렇게 하면 의심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냥 지금 아무 그런 인과관계를 모르고 무조건 누가 가져갔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도둑망상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망상은 같이 찾아본다, 함께 찾아본다. 네. 도둑망상은요. 자, 70번. 프로그램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지금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지금 이거 뭐죠? 파괴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니까? 가장 첫 번째가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방법. 진정을 시키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극을 안 시키는 거. 자극시키지 않고 조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정시키는 어떤 환경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뭐가 정답이에요? 바로 나오네요. 네, 1번이 정답이네요. 후반부에 1번이 정답인 게 많이 나오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온화한 태도로 선생님들이 진정합니다. 같이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2번.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책상을 지금 꽉 붙잡고 고함을 흔들고 있는데 그걸 뺏어버리는 행위잖아요. 오히려 더 자극이 돼요. 그리고 3번. 스스로 화가 풀 때까지 그대로 둔다.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기물을 파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정시키는 게 좋고요. 어차피 이 파괴적인 행동은 치매 양상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제 중기, 후기, 말기로 가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긴 해요. 다음 4번.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억제, 방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난리가 나죠. 5번.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면 네.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천사가 됐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여기서 조건은 치매 대상자고
바지 지퍼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침해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침해 대상자는 성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잘 하시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1번이 정답이죠.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왜? 이걸 성희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지퍼 만지는 반복 행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을 없애주면 되겠죠. 1번입니다. 근데 치매가 없고 이제 바지 지퍼를 막 내리면서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제 성희롱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창피를 주면 안 되죠. 항상 천사 같고 착한 선생님의 마음으로 푸셔야 됩니다. 2번, 3번, 모른 척 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너무 매정하시네요. 4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성희롱, 일반적인 치매가 아닌 성희롱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지금 치매 대상자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감정적으로 섞이시면 안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5번,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 올리라고 한다.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본인 지퍼 없는 바지를 찾았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해요. 나랑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청하는 태도를 고르시면 돼요. 4번이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그쵸?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지는 건데 이러면 안 되죠.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말 자른다는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경청하는 태도를 고르십니다. 3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아주 주관적인 그런 의사소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시고요. 5번, 핵심 단어 중심으로 짐작하고 미리 준비하고 좋은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우선 일단 수용하고, 그리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립하지 않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경청하는 자세예요. 4번이 정답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의 의사소통은 이제 선생님들,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역시 의사소통도 따뜻한 마음으로 천사같이 푸시는 겁니다. 73번도 마찬가지. 요양보고사의 반응 보시면,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라고 지금 손자에게 용돈 주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나오셨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용돈은 아빠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를 지금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2번,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지금 용돈을 주고 싶다 했는데 지금 핵심을 문제 화제를 잘못 고르고 있죠? 틀렸습니다. 3번,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지금 대학에 들어갔어. 합격을 했으니까 축하해 주고 싶은데 선물을 뭐 주고 싶다? 용돈을 주고 싶다. 그래서 3번 정확히 요양보사님이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4번,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왜 되돌아 물어보고 있으신가요? 좀 되게 비관적인 그런 대화는 좋지 않습니다. 5번,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너무 나쁘죠? 그러면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난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청각장애죠. 난청이 있다는 거는.
청각장애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거라서 첫 번째,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거는 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어디가 더 발달이 됐어요? 촉각이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 드라마 보면은 막 사람 눈 안 보이신 분들 막 얼굴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드디어 만났구나, 아이고 반가워라, 기다렸어 하면서 막 얼굴을 만지잖아요. 그리고 또 냄새를 맡거나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난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아이고, 입을 크게 벌려야죠.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는 맞습니다. 3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아니에요. 난청이 있다 해서 무조건 크게 말하는 거 선생님들 올바른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이거는 난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낱말이나 단어, 이름을 까먹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모든 이제 기구나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놓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해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쓰거나 문자로 하는 필담의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입으로 말하는 구화 또는 구어라고도 해요. 예. 그리고 수화, 손으로 대화를 하는 수화가 있어요. 이것도 수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시각적인 자료, 시각적인 자료,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아듣긴 하는데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네, 1번, 질문을 빨리 답하게 한다. 재촉하면 안 되죠. 2번, 대상자 옆에서 귀에 대고 얘기한다. 선생님들 너무 귀에 대고 쏙닥거리고 이러는 거는 보기에도 이상하죠? 아니에요. 3번, 왜냐면 막 알아듣기는 한대잖아요. 알아듣긴 하는데 굳이 귀에 대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3번, 대상자 얼굴 앞에 큰 소리로 얘기한다. 알아듣습니다. 네,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안 좋고요. 자, 4번 보시면 75번에 4번, 그림판,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너무 1번, 2번, 3번이 답이 아니에요. 그쵸? 4번이 정답입니다. 의사소통한 방법에 그림판 문자를 이용하게 해서 의사표현한다가 있어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요양보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한다. 요양보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정한다 예요.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보시면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보면서 여행 가고 싶다 했을 때 1번,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여행지가 아닌 것을 지금 누가 봐도 아는데 잘못됐죠?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거 어때요? 정답이죠? 지금 TV를 보고 있으니까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해서 지금 심리적인 거나 정서적인 걸 확인을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번, 언제 누구랑 어디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가능해요.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따지는 듯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으시네요. 아니, 할아버지가 지금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건데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푸셨던 거고요. 자, 77번부터는 이제 응급처치죠. 80번까지. 떡을 먹던 중 질식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기도폐쇄죠. 기도폐쇄가 일어났어요. 네, 기도폐쇄가 나타났을 때 증상은,
자, 첫 번째, 이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질식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네, 목을 잡고 있어요. 목을 조르는, 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고,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표정이 일그러짐.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뭐 숨 쉴 때 숨소리가 이상해요. 이상함. 그리고 가슴 부위 호흡 운동은 보이지만 공기 흐름이 적다. 그래서 가슴 부위만 움직인다. 그리고 뭐 청색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자, 뭐 몇 번입니까? 네, 5번이 정답이죠? 5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식이 일어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돕는 방법까지도 한번 볼게요. 돕는 방법. 원래 돕는 방법을 더 잘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대상자에게 스스로 가장 먼저는 스스로 큰 기침을 하게 합니다. 기침하세요. 기침을 하게 하고, 두 번째,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해서도 안 나오면은 하임리법, 우리가 아까 문제 나왔던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 복부를 이제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쥐어서 엄지손가락을 배에 닿게 하고,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을 쥔 손을 감싼 다음에 어떻게 복부의 윗부분 후 상방을 힘차게 밀어 올려서 압력에 의해서 툭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의식을 잃어버렸으면은 이제 떡이 목에 걸려 있는 거 이제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심장을 살리는 겁니다. 떡 막힌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바로 심장을 이렇게 마사지 하셔야 돼요. 압박을 하셔야 되죠. 심폐소생술. 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아시면 이 질식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다음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방법에서 이거는 경련이에요. 경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돕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머리 아래 부분에 부드러운 걸 대준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다 치운다. 그리고 꽉 낀 옷이나 단추, 넥타이를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게 한다. 그쵸? 그런 것들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이나 거품, 또 구토 같은 거 하면은 얼른 옆으로 눕히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입에 이물질 같은 거 넣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입에 이물질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뭐 서랍자나 수건이나 딱딱한 걸 입에 물리면 안 돼요.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련은 보통 1, 2분 후면 끝나요. 경련은 1분에서 2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5분 이상 그냥 끝나는데 5분 이상이면은, 이상 경련을 하면은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또는 119 구급대 119 신고하셔야 돼요. 또 평소에 경련 한 번 안 하셨던 분이,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하면은 이것 또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5분 이상 하거나 경련을 안 한 사람이 경련을 하면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걸 할 필요 없이 안전한 상황에서 그 경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떨고 있는 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붙잡거나 떨지 못하게 묶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 대처 방법은 미지근한 물 마시기, 입에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2번,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붙잡으면 안 되고요. 3번, 입에 꺼지를 넣어 안 돼요.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두세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어때요? 이게 정답이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이거는 우리가 방금 배운 77번의 하임리법.
법이에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특별히 해드릴 게 없고, 만약 구토를 하거나 뭐 입에 분비물이 막 나오거나 하면은 빨리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몸을 옆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좀 편하게 하도록 벨트나 단추를 좀 풀어서 경련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79번 심정지가 나왔네요. 심폐소생술 하는 1차적인 목적,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아주 쉽게 나왔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뇌 손상을 최소화시킨다. 자, 심폐소생술은 4분에서 6분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뭐가 진행된다? 뇌 손상이 진행된다. 진행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뇌 손상 최소화가 정답이겠죠.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는요, 심장이 지금 멈춘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이거가 나오기도 하고 심폐소생술 순서가 나오기도 해요. 순서.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반응 확인을 하고, 네, 반응 확인을 하는데, 반응 확인할 때 두 어깨에 쇄골을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막 그리고 또 이제 도움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구조자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119를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가슴 압박을 하는 거죠. 가슴 압박을 하고, 가슴 압박의 내용 중요하죠. 뭐 1분에 몇 회 하고, 몇 센티미터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가슴 압박하는 부위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도 유지예요. 기도 유지. 그래서 턱을 당겨서 이마를 누르고 코를 막고 선생님들이 인공호흡을 한다라고 하시고요. 인공호흡, 뭐 기도 유지를 배운 적이 없다, 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하면은 기도 유지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80번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방법. 자, 가슴 압박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 분당 몇 회에서 몇 회? 100회에서 120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장뼈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들 교과서 보시면 복장뼈가 뾰족해요. 칼이잖아요. 이거 부러뜨려서 눌러버리면 내장, 횡격막 다 찢어지고 파열돼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 3번 매 압박 시 압박 부위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그렇죠. 3번이 정답입니다. 압박 부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그래도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요, 갈비뼈가 다 이게 몇 개가 부러져요. 근데 자꾸 막 옮겨다니면서 눌러버리면 갈비뼈에 부러지는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상자 가슴 중앙,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선생님들이 손을 놓고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고 어깨 힘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누르신다, 이런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가슴의 깊이는 5cm예요. 5cm가 아니라 몇 cm? 죄송해요. 2cm가 아니라 5cm죠. 제가 답을 말했네요. 자, 2cm가 아니라 5cm예요. 네. 그리고 강하게 자로 5cm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보세요. 생각보다 깊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하시면 되고요. 55번 압박과 이한 시간 비율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만큼 나오는 시간도 같아야 된다 해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실기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문제 일시정지하고 같이 푸셨나요? 아니면 미리 푸신 분들도 오답 정리를 하시느라고 저랑 같이 푸셨을 거예요. 네. 문제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11월 6일에 시험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오전이에요, 오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오후, 오후는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오후에 보신 분들은. 그래서 오후에 나온 문제들을 제가 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준비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